예, 안녕하세요. 신광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태백일사 2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환단고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태백일사인데 그 중에서도 참 지루하고 딱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나름대로는 상당히 쉽게 푼다고 했는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양력은 이렇게 그냥 가름해서 좀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셔서 전화번호가 필요하시다면 이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질문 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제 책을 환단고기를 소설화해서 사용을 썼는데 제가 지금 4년 걸려서 이제 지금 5권 완간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전에 환단고기 1, 2편이 나왔고 이번에 이제 3권, 4권, 5권이 이거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3년 3월 11일 날 지금 출간할 예정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근데 표지가 좀 다릅니다. 1, 2권은 이런 모양으로 돼 있고 3, 4, 5권은 전혀 다른 모양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어쨌든 내용은 뭐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이니까 3월 11일 날 출간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환단고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읽어보고 제가 처음에 이 환단고기를 읽어보고 진짜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 충격을 받아서 연거푸서 두 번을 읽어봤습니다. 한 대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고 내가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문외한이었고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 환단고기를 두 번을 다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번에 소설 환단고기를 공부를 해서 쓰고 나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전체적인 흐름은 이걸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른 이야기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환단고기를 몇 번 읽었고 그 다음에 별도로 고대사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소설 환단고기를 쓰고 나서 느꼈던 것을 제가 총체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일방적으로 제 생각이 맞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제 생각엔 이랬었습니다. 최초의 국가가 분명히 환국이 있었던 거 맞습니다. 근데 이 환국은 전 세계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러시아, 터키, 헝가리, 그다음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같은 스탄자가 붙은 나라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똑같이 이 지역에 지금 천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에 나라가 있었다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최초의 국가가 분명히 중앙아시아 어느 한 부분에 있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지역에서 환국이라는 나라, 우리는 환국이라고 그러지만 다른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의 최초의 국가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환국이 12나라로 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셔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환국이 12나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민족도 여러 민족이고 국가도 여러 민족이어서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국가에서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족 중에서 두 번째로 넘어온 것이 우리 이제 배달국이라고 그러는 단국이라고 얘기하죠. 배달국이 만들어지는 거죠. 환웅천왕에 의해서 만들어진 배달국이 있는 거고 그 이후로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 세 번째가 고조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세계의 우리 고대 국가의 변화라고 볼 수도 있고 새로운 국가가 형성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환단고기인데 환단고기의 가장 큰 핵심은 정신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우리 역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환국과 배달국과 고조선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세 나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저 나름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국을 만들 때, 최초의 환국을 만들 때는 저는 분명히 제가 환단고기 전체를 다 두 번 읽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두 번 읽고 고대사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소설 환단고기를 쓰면서 제가 강력하게 받았던 느낌입니다. 그때는 환국을 최초의 국가를 세웠을 때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천문을 한 사람들이 국가를 세웠다. 두 번째는 수행 문화를 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세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문과 수행을 같이 가진 집단이 최초의 국가를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국가를 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환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나라에선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그 지역과 그 정신은
저는 똑같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환국에서 분파가 돼가지고 환웅천왕이 문명 개척단을 이끌고 배달국을 만들게 됩니다. 이 배달국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서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느냐. 배달국에서는 이 배달국은 동북아에 있는 최초의 문화국가라고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태우복희에 의해서 음양오행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신농시에 의해서 염제신농이죠. 염제신농시에 의해서 농업이 출발하고 의학이 출발하고 그 다음에 치우천왕에 의해서 청동기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배달국에서는 태호복희에 의해서 음양오행이 출발하고 그 다음에 염제신농에 의해서 농업과 의학이 출발하고 치우천왕대에 와서 청동기 문화가 만들어져서 동북아의 문명 출발을 만들어낸 곳이 바로 배달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배달국이 망하고 나서 세워지는 것이 고조선입니다. 이 지역에 고조선이 세워지는데 이때 저는 제가 말씀드리면 감히 최초의 한류가 여기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류라고 할 수 있는 그 동북아의 문명이 최초로 생기지만 고조선대에서는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동북아 전체의 문화 파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고조선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때 만들어졌지만 퍼지는 건 이때가 아니었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이 동북아의 문화 지배자가 됐었고 문화 전파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학설로서 굳어진 것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환단고기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환단고기 소설을 쓰면서 고대사를 연구하는 그 입장에서 전체를 훑어본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전체를 읽어낼 수 있는 우리 고대사를 전체를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여러분들이 이 제목만 봐도 진짜 그렇습니다. 이거 삼신 오제 오령. 이름만 들어도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그 다음에 이걸 받아들이기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태백일사에서 이런 정신적 그 다음에 우주의 원리 같은 것을 최초로 만들어냈다는 것을 선언하듯이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있는 내용은. 원래 그 내용은 이 내용이 원문입니다. 이게 한문으로 원문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걸 해석을 한 것이 이거라는데 이 해석은 제가 아주 현대어로다 제가 나름대로 번역은 했습니다. 뭐 살펴보겠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삼신은 천일과 지일과 태일이다. 한 분이신 하늘은 만물의 조화를, 한 분이신 지일은 만물을 기르는 교화를, 한 분이신 태일은 세상을 다스리는 치화를 주관한다. 생각해 보면 오제는 흑제와 적제와 청제와 백제와 그리고 황제다. 흑제는 겨울에 숙사를 주관하고 적제는 여름에 광료를 주관하고 청제는 봄에 생양을 주관하고 백제는 가을에 성숙을 주관하고 그리고 황제는 모든 조화를 주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문장만 보면 여러분들은 야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다음에 이렇게 확연히 다가오는 구체적인 것이 찾아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보면서 야 이걸 어떻게 해서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은 환단고기에 특히 태백일사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안으로 들어가 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천지인의 원리를 얘기를 하는데 천지인 그러면 천지인입니다. 그죠? 여기 말 그대로 천, 하늘, 지, 땅, 인,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표현을 어떻게 나왔냐면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천일과 지일과 태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천일, 지일, 인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일과 지일과 태일이 있는데 원래는 천지인의 원리 그대로 하면 천일과 지일과 인일입니다. 근데 왜 태일이라고 했을까? 저는 저하고 의견이 많이 다른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인일 대신 태일을 썼다는 것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를, 천지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람으로 봤다는 겁니다. 왜? 우리 자신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 인간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 고대에는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환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도 똑같은 그 원리에 의해서 사람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인일 대신에 분명히 천일, 지일, 인일이 되어야 되는데 태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존재를 다시 한번 높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제가 역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느꼈던 것이 뭐냐면, 우리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서 뭘 중요하게,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인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철학의 근원은 인본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한국인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인의 특성은 한국인 정신의 특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답이 그대로 나옵니다. 천지인의 원리를 그대로 했는데 인일과 태일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삼일신고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삼일신고는 여러분들이 어떤 책인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별도로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삼일신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성구자, 강제이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풀면 너의 본성에서, 사람의 본성에서 씨를 구하라. 예. 이 성자도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성자가 무슨 뜻이냐면 마음심자의 날생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가졌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를 자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스스로 가진 성격,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품격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의 근원을 어디서 구하느냐? 시에서 군다. 이거 자자를 시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본성에서 시를 구해라. 근데 그걸 어디에서 있느냐? 우리 한국인의 그 정신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이 머릿속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 내릴 강자입니다. 내려와서 있다. 이 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려왔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고향이 어디죠? 우리의 고향은 늘 북두칠성과 북극성을 얘기합니다. 정확하게는 북극성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 사상 중에서 우리의 고향을 어디로 보냐면 북극성인데, 북극성에서 지상으로 내려올 때, 이 땅으로 내려올 때 무엇을 타고 내려온다? 배를 타고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 배가 뭐냐? 북두칠성입니다. 북극성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살고 있었던 그 천상의 사람들이 북두칠성이라는 배를 타고 내려와서, 내려오다 보면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 강이 은하수입니다. 그 은하수에서 다시 더 내려올 때 무지개를 타고 내려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하얀 나무 있죠. 단목이라고 그러는 그 박달나무, 박달나무를 타고 내려오는 걸로 우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연결해 준 것이 여기 그대로 삼일신고에도 적혀 있습니다. 내려와 있다. 어디야? 뇌. 우리 뇌 속에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그 본성적인 그 핵심의 씨는 내 머릿속에 들어있다라고 우리는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내 머릿속에. 그래서 신은, 여기다 다시 한번 신이라는 걸 의미를 하나 부여를 하고 이걸 얘기하면, 신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 뇌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한국인의 모든 정신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주관자를 셋으로 나눈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첫 번째는 조화신, 두 번째는 교화신, 세 번째는 치화신으로, 이 셋은 세 개면서 하나라는 것을 그것도 여러분들은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누차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의 그 우주의 원리, 우주의 핵심을 다스리는 원리는 세 개로 나눈 겁니다. 그것이 조화신이고 교화신이고 치화신입니다. 그러니까 조화신은 최초의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교화신은 그것을 기르는 겁니다. 우리는 예전에도 우리 백성들한테 중요했던, 그 임금으로서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다스린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통치의 개념이 강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다른 의미의 정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 세상을 다스리는 치화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 셋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결국은
하나의 원리 속에 다시 들어가는 3은 1이고 1은 3이라는 원리 속으로 여러분들은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이제 바로 설명을 드렸던 건데 우리 조상은 최초의 국가를 세울 때 천문현상과 음행오행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만들었을 거라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었고 그것이 제가 우리 역사를 꿰뚫는 것에 가장 전체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거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천문현상을 이해를 하고 음행오행을 이해했다는 건 이 얘기를 그대로 하면 뭐냐면 하늘과 하늘에 있는 별과 달을 이해했다는 거고 더 놀라운 것은 몇천 년 전에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이잖아요. 적어도 5천 년 전, 길게 잡으면 9천 년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5천 년 전, 9천 년 전에 이미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별들을 다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 진짜 놀라운 겁니다. 그것이 뭐죠? 지금 우리 요일 속에 있습니다. 우리 요일 한번 살펴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일, 월, 그죠? 일이 뭐죠? 태양. 월이 뭐죠? 달입니다.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별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화, 수, 목, 금, 토입니다. 그때 우리가 망원경도 없는 그 시대에 하늘에 있는 별 운행만 그 상태를 보고만으로도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별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찾아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찾아낸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네. 이것을 방향으로 나누고 중심에 노란 황으로 나눠서 이것을 우주 운행의 기본 원리, 우리가 오방이라고 얘기하는 기본 원리를 찾아냈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문화를 가졌던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에 있었고 이 문화를 가졌던 사람들이 다시 환웅천왕에 의해서 동방으로 와서 배달국을 세우고 그 배달국이 이어서 고조선이 세워졌는데 그 모든 것은 다 똑같은 이 천문현상을 이해했던 집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하고 이 환단고기를 공부하게 되면서 야 이거 참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 좀 벅찬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장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령을 생각해 보면 태수와 태화와 태목과 태금과 태토이다. 태수는 영윤을 주관하고 태화는 용전을 주관하고 태목은 영축을 주관하고 태금은 재단을 주관하고 태토는 가종을 주관한다. 이에 삼신이 다섯 방위의 주제자인 오제를 통솔하여 저마다 그 맡은 바를 널리 펴도록 명령하고 오령은 각자 맡은 바를 복두서서 태양은 낮으로 달은 밤을 기후는 별에 따르는 법이다. 덥고 추움은 소출을 결정하며 어부들은 구역을 나누어 배를 띄워 바다를 농부들은 서로 나누어 경작하여 땅을 지켰다. 오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선 한자를 이제 풀어보면 영윤이라는 뜻은 번영과 윤택, 부기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태화는 용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녹이고 다림, 주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국가라고 그랬죠? 세계 최초의 청동기 문화를 만들었던 문화였기 때문에 저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들이 이 오방 속에, 오령 속에 들어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태목, 나무죠. 그건 영축, 짓고 쌓는, 건축을 얘기하는 거고 태금은 재단을 얘기합니다. 옳고 그름 가림 결단을 얘기하고 태토는 가종, 실 뿌리는 거죠. 씨 뿌리고 농사를 얘기하는, 주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체만 가지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향을 우리만의 특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가 사방입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앞뒤 좌우를 딱 나누면 사방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자신을 집어넣으면 오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방을 조금 더 나누면 한 번씩 더 나누면 팔방이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다 상하를 집어넣은 거면 뭐가 되죠? 십방이 됩니다. 이 십방은 요즘에 쓰는 말로는 저렇게 십방이라고도 얘기해요. 여기는 십방이라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렇게 십방이라고 나와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시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방세계라는 것도 여러분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욕 비슷하게 쓰던 거 있죠. 이 시방새야 이런 얘기를 종종 했는데 그 시방세계가 뭐냐면 시방새가 시방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십방세계.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얘기할 때 그걸 십방세계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하나를 빼버리면 십방새가 되고 거기서 비읍을 하나 더 빼면 시방새가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더 줄이면 이제 십방이 되는 거고 시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 굳이 한민족이라고 여기서 표현하는 거는 뭐 어떤 한계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그 방향을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사방, 나를 앞뒤 좌우로 나눠서 사방, 그 다음에 나를 집어넣으면 오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방 중에서 그 중간에 하나씩을 더 끼워 넣으면 팔방, 거기다가 위아래를 집어넣으면 십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위가 서양처럼 네 방향으로 그냥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방, 오방, 팔방, 십방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인의 정신세계고 세상을,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분명 쉽지 않습니다. 만물의 창조 원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삼신일체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신일체는 우리의 가장 정신적인 관점, 정신적인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도다. 삼신이 하나로 적용함이 만물의 원리요. 이 원리가 덕이며 지혜요 힘이다. 높고 크다. 삼신일체의 원리가 세상을 꽉 채움이 현묘하도다. 삼신일체의 원리에 불가사의한 운행이여 만물이 각자 수로 규정되나 그 수만으로 만물의 분야를 다 하지 못한다. 만물에게 지켜야 할 이치가 있으나 이치의 설명만으로 온전히 뜻을 밝히지 못한다. 만물이 제각기 가지는 힘이 있으나 그 힘을 설명만으로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 만물 하나하나 무궁함을 가지나 그 무궁함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완전히 철학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한국인이 정신적으로 깊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의 건국 신화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삼신일체에 돌아가는데 요거는 뒷부분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해가 좀 그냥 쉽게 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선언처럼 보이고 종교적인 내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어봐도 저 자신이 이렇게 쉽진 않아요. 이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기는 쉽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 말 그 자체를 일단 그 받아들이시고 제가 뒤에 뒷부분에서 부분적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을 받아들이시면 조금 이것보다는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삼신, 세 개가 하나가 셋이 된다는 얘기를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부연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삼신일체 쥐 서물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물원리 쥐 덕이 이게 무슨 뜻인지 저도 그렇죠. 이 서물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그 물체 만물을 그냥 얘기하는 건데 그 원리를 설명을 할 때 요 세 개에 의한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덕이고 지혜고 힘입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 머리가 지진 날 수 있습니다. 저도 힘든데 여러분들은 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리가 덕이며 지혜요 힘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원문이 요 그대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